자, 어떤 미혼녀의 사연입니다. 집 때문에 결혼 못할까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도 투자도 하고 싶은 32세 싱글입니다. 1억을 모으다 보니까 투자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책도 보고 주식도 조금씩 사면서 부동산 강의를 듣고 공부한 지 3개월 차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임장도 다녀야 되고 임장 보고서도 작성해야 되고 부동산 공부 시작하고는 친구도 취미도 정말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공부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주체적인 삶을 살면서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모으는 것도 연애를 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지금은 부동산 공부도 하면서 쉬는 날은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애는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상승장이 오기 전에 공부해서 투자 기회를 잡고 싶습니다. 그러기에는 지금 빨리 공부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공부하는 게 짧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최소 1년 이상 생각하고 있는데 그만큼 결혼도 늦춰지겠다는 생각에 슬퍼져가지고 계획을 다시 짜야 되나 생각 중입니다. 연애 후 결혼을 해가지고 투자 공부를 할지 투자 적기가 지날까봐 걱정돼요. 투자도 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하려면 3년 이상은 걸릴 걸로 생각되는데 너무 늦어지는 게 아닌가 고민입니다. 제가 이거 딱 읽자마자 이거를 사연으로 정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부분에서 바로잡을 것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어떤 교육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 교육을 받으시면서 뭔가 지금 사고방식이 조정할 부분이 많다. 자, 기본적으로 이 부분 있죠. 부동산 공부하는 게 짧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최소 1년 이상은 생각하고 있어요. 라는 부분이 제가 딱 이걸 바꿔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 부동산 공부라는 게 뭘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동산 공부란 뭘까? 많은 분들이 이 부동산 공부에 대해서 정의를 잘 못 내립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부동산 공부?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공인중개사를 딸 겁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는 우선 뉴스를 정리하면서 뭘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저는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이 부동산 공부라는 거는 사실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너무 다양한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는 토지, 임야 이런 것들도 있고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별의별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그 불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사는 방법에 대해서들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를 사는 거에 대해서 이분이 말하는 것처럼 한 1년 이상의 공부를 해야 될까요? 자, 아파트 투자가 좋은 투자처라고 다들 말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성이 좋아요. 이거를 내가 팔고 싶으면은 팔립니다. 저희 집은 내놔도 안 팔려요. 이런 분들은 배부른 소리입니다. 왜? 지식산업센터를 가지고 있거나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환금성이 엄청 좋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환금성이 좋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거래를 많이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큰 게 바로 이거예요. 가치 파악을 하기가 되게 쉽다. 빌라는 전세 사기가 많은데 왜 아파트는 전세 사기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겁니다. 가치 파악이 상당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시세라는 거를 알아내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빌라든 단독주택이든 오피스텔이든 이런 것들은 시세를 알아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그 현금성이 좋은 이유가 아까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조금 쪼개보면 이렇습니다. 아파트가 환금성이 좋은 이유는 결국에 시세를 내가 쉽게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인데 그 시세를 쉽게 알아내는 게 바로 이겁니다. 획일화, 정형화. 그러니까 획일화라는 건 그냥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기 때문에 얘가 5억이라면 얘는 6억이지. 이게 쉽다는 거고요. 정형화라는 건 뭡니까? 이 아파트에 2000세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2000세대를 내가 다 하나하나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평형이라는 게 있고 타입이라는 게 있고 해가지고 몇 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 요 평형 요 타입이 얼마면은 여기 몇 동 몇 호는 얼마겠네 라는 것들도 되게 쉽습니다. 환금성이 좋은 게 그래요? 그 아파트에서 20억에 하나 팔렸어요? 그러면 우리 집 19억 괜찮네 하면서 금매다 라고 쉽게 가치 판단이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높은 수요가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내가 만약에 뭘 잘못 샀어요. 그래도 조금 손해보고 팔면 팔립니다. 자, 그런데 이걸 단독주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거죠. 토지 가격도 다 달라요. 여기가 무슨 도로를 끼고 있는지, 여기에 지금 건축법상 어디까지 지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같은 동네 같은 라인에 있어도 땅값이 다릅니다. 근데 건물 가격도 다 정형화가 안 돼 있고 획일화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은 연도에 같이 지었어도 내부의 구조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직접적인 비교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아파트에 많이 살다 보니까 집 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워들 안 하는데
그 많은 나라에서는 아파트에 안 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단독주택이 20억이야? 그럼 이건 얼마지? 하면서 막 서로 막 그 비교가 잘 안 되는 게 일상적인 거예요. 자, 아파트의 가치 판단은 훨씬 쉽죠. 땅값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다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땅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땅값은 동일하다고 치고 자재 어차피 다 똑같은 자재로 썼어. 다 똑같은 건설회사에서 지었어. 그러니까 다를 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층이랑 향이랑 동정도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투자하는데 공부할 게 많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만 투자하는데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봐요. 아파트를 공부할 게 많다고 말하는 이유는 아마 저는 이걸 것 같은 게 뭐냐면 어차피 안 살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되게 심플하고 단순한 건데 이 단순한 거를 왜 공부를 많이 하느냐? 안 살 것들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나라 평균입니다. 평균 40대 정도의 집을 삽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보유를 해요. 그럼 10년 정도 보유하고 팝니다. 근데 1주택자가 85%라고 했죠. 2주택자까지 합치면은 93%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30대 후반에서 40대에 집을 사기 시작해서 50대에 한번 팔고 갈아타고 60대에 한번 갈아타고 70대에 갈아탈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보통은 죽는 게 우리의 이 부동산 인생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생 한 3-4번 정도 집을 사고요. 다주택이라고 해봐야 한 2채 정도 잠깐 했다가 뭐 일시적 2주택 하면서 파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국 지도를 내가 딱 펴놓고 과연 내가 여기서 살 지역이 몇 개나 있을까? 그러면 아마 80%가 없어집니다. 수도권 면적이 12%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수도권 아닌 지역에서 내가 살 수 있을 만한 지역들 몇 개 빼면 다 내가 안 봐도 돼. 거기다가 수도권 내에서도 봅시다. 수도권 내에서도 약 한 70% 정도는 내가 안 살 지역들이에요. 자, 왜 그러냐? 아마 평생 안 가거나 살 일 없는 지역들이 대다수다. 경기도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1,500만 명이 살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몇 개 없어요. 그리고 그 대도시라는 곳 안에서도 다 사는 게 아니야. 그 안에서도 대다수의 지역들은 또 안 삽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90%는 무의미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1년 이상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했듯이 같은 도시 안에서도 안 살 지역이 80%예요. 내가 어떤 동을 보고 있어도 여기서 뭐 빌라 다 빼고 뭐 오피스텔 빼고 뭐 이런 식으로 빼잖아요. 그러면 실제 아파트가 몇 개 없어요. 그 아파트에서도 나홀로 아파트 빼고 내 돈에 안 맞는 거 빼고 하면 몇 개 안 남는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공부한다는 거의 의미는 사실 이 필터링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게 저는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뭘로 이걸 뺄 것인가. 이 빼는 기준을 내가 공부를 하고 왜 이게 기준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초품화를 사라. 이거는 필터링 기준인 거죠. 그럼 초품화가 아닌 건 사지 말라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초품화를 왜 이 필터링 기준으로 삼느냐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부동산 공부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범위를 좁혀야 돼요. 범위를 좁힌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임장을 간다는 거는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최대한 임장을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 최대한 임장을 안 가려고 하는 것이 사실 공부의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내가 이제 그 필터링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야지 내가 일상생활도 하면서 이 부동산 투자도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 그거는 불가능하다. 아니 어떻게 내가 안 가보고 막 물건을 사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투자를 아예 안 해보신 분들은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이걸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게 저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이제 강원도에 있을 때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강원도에 있고 뭐 맨날 뭐 지방을 떠돌아 다니는데 그리고 이제 건설회사니까 당연히 야근도 많았겠죠. 거기다가 주 5일제도 아니고 주 6일입니다. 주 6일이야. 어떨 때는 막 2주 연속이래. 그러면서 이제 지방에 있는데 어떻게 부동산을 사냐고요. 그러니까 임장은 가지도 못해. 임장을 못 가는데 아파트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됩니다. 아파트 투자는 임장을 안 가도 가능합니다. 임장을 가면 조금 더 뭐 실패 확률이 조금 줄긴 줄겠지만 임장을 안 간다고 해서 대실패하는데 임장을 가면 대성공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 근데 아파트만 그게 돼요. 왜냐? 아까도 말했죠. 빌라나 오피스텔은 정형화랑 획일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 오피스텔 투자가 훨씬 어려운 거예요. 시간도 많이 들고. 근데 아파트는 안 가도 방법이 많다. 그래서 임장이라는 거는 최종 선택 직전에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임장 가는 게 아마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10분의 1이 뭐야? 한 20분의 1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 내가 임장을 가가지고 막 선택을 할 거를 막 여러 개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제 몸이 엄청 고생하고요. 이제 일상생활을 못해. 열심히 다니기는 하는데 뭔가 뿌듯은한데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뭔가 내가 막 열심히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뭐 했지? 라고 생각해 보면은 뭐 별게 한 게 없어. 살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최종 사기 전에 저 거기 한번 가볼게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자,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왜 부동산 투자를 하는가에 대한 이 원론적인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뭘 위해서 공부를 하는가. 자, 저의 목표는 주체적인 삶을 살면서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것입니다가 목표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미 답이 나왔어. 가정을 꾸리려면요. 집은 안 사도 돼. 근데 남편은 무조건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더 필수사항입니까? 집을 사는 거는 적기야. 지금이 적기인 것 같아. 그러면 결혼은 지금이 적기가 아닐까요? 남편이 더 필수야.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날 좋아해 줄 확률이 높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렵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나를 좋아하지 않을 확률이 점점 높아져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마찬가지야.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을까? 왜 이렇게 세상에 좋은 사람이 없죠?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1년에 19만 쌍이 결혼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결혼을 안 한다 하지만 19만 명이나 결혼을 해. 그러니까 19만 쌍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19만 명씩 계속 지금 미혼 시장에서 기혼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좋은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죠. 빨리 공부해가지고 내년에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결혼도 늦춰지겠다는 생각에 슬퍼져가지고 계획을 다시 짜봐야 되나 생각 중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이 부동산 공부하면서 연애하는 게 뭐 불가능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야근을 하면서 저는 부동산 투자도 하고 결혼도 했거든요. 불가능한 건 없어요. 비효율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효율을 효율화를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임장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식 요거를 좀 바꾸는 게 먼저다. 그냥 내 인생에 지금 비효율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자, 상승장이 오기 전에 공부해서 투자기를 잡고 싶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좀 조심해야 된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 1억 정도를 모으셨는데 요걸로 아마 결혼자금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한 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어떤 내 집 마련도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금액으로 지금 쉽지가 않다. 아파트 투자로만 한정할게요. 아파트 투자로만 한정해서 그냥 일반 매매로 한다 그러면 1억 투자로 성공할 시청자분들은 아마 10% 이하라고 전 봅니다. 지금은 돈 있는 사람들의 판이기 때문에 뭐 1억으로 못하는 건 아니죠. 뭐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100명이 투자를 하면은 과연 여기서 한 60, 70명 정도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은 판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지금 작은 돈을 가지고 뭔가 유의미한 이득을 보는 거가 좀 어렵다. 오히려 지금은 이거죠. 배우자의 자산과 소득이 합쳐지면 더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DSR 대출 한도라는 게 훨씬 늘어나죠. 맞벌이를 하면은. 거기다가 실거주를 할 수도 있죠. 왜냐면 이제는 이제 두 명이서 한 집에 사는 거니까 둘의 어떤 그 거주비나 이런 것들, 고정비들을 합쳐가지고 약간 무리를 해도 괜찮은 거죠. 둘이 버니까. 거기다가 이제 결혼한다고 하면은 뭐 부모님이 뭐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면은 지금의 정책과 지금의 어떤 시황과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지금 배우자를 잘 찾아가지고 이분과 같이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하는 게 더 나은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주식은 돈보다도 안목이 중요합니다. 내가 돈이 적어도 주식 종목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해. 내가 돈이 적어도 애플도 사고 삼성전자도 사고 다 살 수 있잖아요. 테슬라도 사고. 근데 부동산은 안목도 중요하지만 사실 돈이 더 많아야 됩니다. 돈이 훨씬 중요해. 돈이 많으면요 난이도가 확 내려갑니다. 그래서 반대로 부동산은 돈이 없으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그런데 내가 돈이 없는데 지금 뭔가 무리해가지고 뭔가를 하기에 좋은 시절이냐?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 뭐 경매로 비아파트 투자를 하면은 1억으로 할 수 있을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1억으로 충분히 뭐 해볼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문제는 이 멘탈이 못 버티죠. 이쪽은 멘탈 싸움이기 때문에 강력한 멘탈을 가지고 들어가도 잃을 수도 있고 뭐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뭐 2, 3년 동안 막 마음고생할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이거대로 또 어려워. 최소 3년 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우울해져요.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투자는
지금 뭐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실 것도 아니고 조금 효율적으로 잘 생각하시면은 연애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다 할 수 있다.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나는 부동산 투자에 올인하고 난 아무것도 안 한 다음에 여기서 성공한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 남자를 만나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둘 다 꼬일 수도 있다.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려고 하시는 것만큼 연애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집을 사면은 연애가 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집이 없어도 연애가 잘 되기도 하고 나는 집이 있는데 연애가 안 되기도 합니다. 이 연애랑 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그냥 부동산 투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는 뭐 특별하게 뭘 한 게 없는데 갑자기 엄청 괜찮은 사람이 내 친구들 10 중에 8명이 야, 너 이 남자 어디서 만났어? 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를 너무 좋아한다고 할 확률이 얼마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 연애라는 거는 그냥 어느 순간 운명처럼 다가오는 거 없다. 내가 빨빨거리면서 열심히 노력해도 될까 말까 하다. 그러니까 연애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연애를 하면서 고민도 많이 하셔야지만 아까 말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이 좋은 사람 만나는 거는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투자보다 더 중요한 거를 챙겨야 된다. 내 인생의 목표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라면은 남편이 필수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